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산맥 어딘가에 언어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지구상에 알려진 친척이 없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들의 혈통은 다른 어떤 유럽 민족도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그들이 실제로 누구였는지에 대한 모든 설명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것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바스크인들을 접하게 되었고 언어학의 미로에 빠져들어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DNA 연구 결과는 상황을 단순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 즉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힌디어는 충분히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조상 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원시 인도 유럽어, 수천 년 전 유라시아 스텝 지역 어딘가에서 사용되던 언어로 퍼져나가고 분화되어 결국 대륙 전체의 언어 지형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언어를 제외하고 모두 이 어족에 속합니다. 바스크어 유스케라옵트는 이 어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언어는 어떤 가족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친척이나 죽은 친척도 없고 언어학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조상 언어도 없으며 지구상에서 사용되었던 그 어떤 언어와도 연결고리가 없어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변칙 현상이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도 어째서인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로마인들이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을 점령하고 접촉했던 거의 모든 문화를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스케라어에는 의미 있는 라틴어 차용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체계는 10진법이 아닌 20진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고대 세계의 다른 부분을 조직했던 수치적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고립된 채 발전한 수학적 틀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바위를 뜻하는 AITS, 물을 뜻하는 UR, 불을 뜻하는 SU와 같은 특정 바스크어 단어들은 구조적으로 매우 원시적이어서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들이 현존하는 인간 언어의 어휘 중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피레네 산맥 여행을 떠나기 전 오후 시간을 내어 기본적인 바스크어 회화를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진심으로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 책은 조금도 유연하지 않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이 책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좌절스럽긴 했지만 결국 첫 번째 진정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언어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언어학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언어의 신비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기묘했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이 혈액을 조사하면서 논쟁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1940년대에 바스크인들을 연구하던 의학 연구원들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스크인들은 지구상 어떤 인구 집단보다도 R, H 음성 혈액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 대상 지역 사회에 따라 그 수치는 최대 47%에 달했습니다. 유럽 평균은 약 15%입니다. 또한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닷의 혈액형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유럽 대륙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유전적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순전히 의학적인 측면을 넘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RH 음성 혈액형의 빈도는 혼합된 인구 집단에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인구 집단이 결혼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통합됨에 따라 RH 음성 비율은 지역 평균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스크 인구의 이러한 높은 농도가 주변 지역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도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다른 지역과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로는 그 이유를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이 즉시 등장했지만 곧바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바스크인들은 유럽 최초의 농업 이전 수렵 채집인의 후손이거나 농업이 도입되기 전에 유럽 대륙에 거주했던 인구 집단으로 이후에 유입된 새로운 이주민들을 흡수하지 못한 채 남은 민족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온 이주민으로 출발지가 명확하지 않은 채 피레네 산맥에 도착하여 도착 후 고립된 것일 수도 있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었지만 어느 쪽도 논쟁을 종식시킬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스크인들은 늘 그래왔듯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과 끊임없이 멀어지는 해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대 DNA 시대가 도래했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2021년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데이비드 코무스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바스크 인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에는 60만 개의 유전자 마케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조부모 4명 모두가 동일한 지리적 지역에서 태어난 바스크인 200명을 특별히 선정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유럽과 지중해 전역에서 추출한 약 2,000명입니다. 이 방법론은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결과는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외래종 이주설이 예측했던 것과는 달랐다. 알려지지 않은 기원지에서 온 불가사의한 외부 조상도 유령 인구도 피레네 산맥에 유전자를 남기고 사라진 문명도 없었다.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연속성입니다. 이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놀랍도록 끊임없는 연속성 말입니다. 제가 처음 이 자료를 읽었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철기 시대 매장지에서 발견된 바스크인의 유전적 프로필은 현대 바스크인 인구와 사실상 구별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인구는 이주와 정복이라는 불가피한 과정을 거치면서 불과 몇 세기 만에 극적인 유전적 변화를 겪습니다. 오늘날 스페인 사람들의 조상은 적어도 6개의 서로 다른 주요 인구 집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인, 서고트족, 무어인, 초기 이베리아 농부, 스텝 이주민,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이동해온 다른 민족들이 그 예입니다. 바스크인들은 이러한 혈통을 거의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체의 유전적 지형이 재편되는 와중에도 그들은 본질적으로 변함없이 남아있었다. 코무스 박사는 이러한 발견이 이전에 유럽에서 기록된 어떤 것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코 가볍게 과학적으로 축소한 표현이 아니다. 인간 유전적 변이를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연구자가 자신이 발견한 것에 전례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스크인들은 낯선 곳에서 온 이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살던 곳의 주민들이었고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그들 자신 그대로입니다. 미스터리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있었느냐였다. 연속성 발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 다음 연구자들은 바스크 인구 내부의 패턴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유전적 고립은 수동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산맥과 지형이 자연적인 장벽을 만들어 외부 인구와의 거리를 유지한 것만은 아닙니다. 피레네 산맥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히말라야 산맥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정기적으로 피레네 산맥을 넘나들었고 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대가 그곳을 통과했다. 데이터가 밝혀낸 것은 바스크족의 유전적 특수성을 보존하는 주요 메커니즘이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사실이었다. 그 상관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에우스케라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공동체는 가장 강력한 유전적 고립을 보였다. 역사적으로 이 언어가 존재했지만 점차 사라진 지역은 중간 패턴을 보였으며 경계가 뚜렷하게 모호해졌다. 에우스케라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주변 인구와의 혼혈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언어 경계와 유전적 경계는 사실상 동일한 경계였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바스크 방언은 인구 내에 뚜렷한 유전적 하위 집단과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DNA 프로필만으로도 개인이 어떤 방언을 사용하는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동체들은 대륙 반대편에 있는 개체군 사이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유전적 차이를 보였다. 나바라 지방의 론칼 계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으스케라어의 독특한 변종을 사용하는 목동 공동체가 살고 있으며 그들의 유전적 패턴은 1,000년 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16세기 혼인 기록에 따르면 바스크인의 90% 이상이 같은 방언 집단 내에서 결혼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언어 집단 내에서가 아니라 그 특정 변종 내에서 결혼한 것입니다. 으스케라는 바스크인들의 고립을 보여주는 징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메커니즘 자체가 존재했습니다. 언어는 장벽이었고 2000년 동안 그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유전학적 세부 사항에서 벗어나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전학적으로 이해하는 유럽은 마치 양피지 같습니다. 겹겹이 쓰인 기록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죠. 아나톨리아 농부들이 도착하여 원래의 수렵 채집인들을 밀어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동쪽에서 몰려온 스텝 유목민들은 사실상 유럽 대륙 전체의 유전적 지형을 재편했습니다. 그 위에는 로마인, 게르만 부족, 슬라 부족의 확장, 그리고 중세 시대의 느린 이주 운동이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유럽의 유전자풀은 반복적인 덮어쓰기의 산물입니다. 원래의 유전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의 완전히 말입니다. 바스크인들은 유전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유전적 피난처라고 부르는 집단에 속합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연이은 이주 물결을 거의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유전자에는 이주로 인한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유럽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현대 바스크인의 DNA를 청동기 시대 대규모 인구 이동 이전의 고대 유럽 샘플과 비교할 때 그 유사성은 유럽 대륙의 다른 어떤 인구 집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오늘날 바스크인을 보면 생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오래전 선사시대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적 증거 또한 모든 면에서 이를 뒷받침합니다. 바스크 지방의 상속 제도인 에틱시는 재산을 단일 가문 내에 집중시켰고 자연스럽게 가문 간 혼인을 억제했습니다. 바스크 여성들은 중세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었던 재산권과 사회적 자유를 누렸으며 이는 그들이 필요에 의해 외부로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결혼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신화에는 인도 유럽어족의 종교적 체계보다 앞선 고대의 대지 여신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민속적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범주의 증거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입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 사라진 무언가가 이곳에는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이 연구에 몰두한 후에도 제 마음에 계속 남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피레네 산맥이 바스크족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듯한 지리적 설명일 뿐이며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험준한 자연장벽 뒤에 살았던 많은 인구 집단조차도 몇 세기 안에 유전적으로 완전히 변형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는 군대의 진군을 늦추지만 사상이나 상인 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웃 문화가 천천히 끌어당기는 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것은 집단적인 의지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스스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공동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정해진 가계를 통해 재산을 상속하기로 한 공동체 말입니다. 외부 영향이 쉽게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밀도 높고 자급자족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언어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었지만 언어 그 자체는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을 시기에도 보존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바스크인들에게만 국한된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진정한 의도로 전승하는 문화적 정체성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물리적 장벽보다도 더 견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학적 차원은 철학적 차원에 실질적인 차원을 더해줍니다. 바스크 인구는 매우 이례적으로 유전적 혼합이 적은 집단이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의 혼혈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인간 생물학을 이해하려는 질병 연구자들에게 진정으로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단순한 호기심 거리로 여겨졌던 그들의 고립은 사실 과학적 자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적 연결고리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늘날 빌바오, 바욘, 산세바스티안 사람들에게까지 닿아 있으며 그들의 생물학적 속에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연속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유럽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무언가, 그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DNA는 바스크인들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수수께끼가 항상 실제해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유전학 연구가 제공한 것은 단순한 해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민족이 2000년 동안 사방에서 가해지는 압력, 침략, 그리고 변화 속에서도 진정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지리적인 요인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그 길을 선택해 온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남았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화가 희석된 형태로 살아남았지만 바스크인들은 온전히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럽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실타래와 같습니다. 여전히 불가능한 언어를 말하고 있다. 여전히 그들 자신이다.